네, 안녕하세요. 전준혁입니다. 네, 제가 톡방에서 이렇게 그 톡방에서 답변을 드리다가 오늘은 한번 영상으로 답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요, 월요일 날에 올려주셨던 분이시네요.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월 매출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위탁하고 사입에 대한 경험 있으시고 또 전에 의자 회사를 다니셔서 지금도 사무용 의자를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 셀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목적은 브랜드로 브랜드가 되고 싶다. 네. 그 부분이 이분의 결국 목적이에요. 이분이 이제 상담 이 톡방에 올리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브랜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게요. 브랜드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 다 외부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마 TV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즉 그 카테고리에 상품명 자체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브랜드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브랜드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격 경쟁에서 탈피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것들 우리가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예, 모르는 것들은 다 그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상품명이라든지 또 익숙히 들었던 어떤 단어를 하면 그거는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요거는 좀 가격을 좀 높게 해도 높게 팔아도 인정할 수 있어. 뭐 그런 게 브랜드가 될 거고요. 또 하나의 브랜드는 뭐냐면 네이버에 내 상품명의 키워드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내 상품명의 키워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검색하고 있구나. 내 상품을 점점 더 검색하고 있구나. 그러면 브랜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브랜드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브랜드가 되려면 브랜드 네이밍을 정해야죠. 예, 브랜드 명을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두세 글자 안에서 처음에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굳이 고민을 많이 해봤자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세 글자로 좀 직관적인 명칭으로 네이밍을 정하고, 자, 네이밍을 정할 때는 우리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용 의자를 상품으로 하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대표님의 상품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즉 사무용 의자, 일반적인 사무용 의자에서 브랜드로 가는 거는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용 의자 중에 내 사무용 의자만의 차별화점, 네, 차별화 딱 한 가지만 잡아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네이밍을 정하고 그 네이밍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상세 페이지에서 그 네이밍의 이유라든지 브랜드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고 상품 등록한 다음에 또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상품 등록한 다음에 쇼핑 검색 광고나 또 저는 가장 좋은 게 특히 의자 같은 경우는 체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체험단 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강의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체험단을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직접 할 수도 있고 업체에 외주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에 앉으면 모르잖아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한번 해서 한 달에 몇 회 포스팅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체험단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즉 내 상품을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시키고 그 광고가 됐을 때 네이버 상이나 다른 컨텐츠 상에서 내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준다 그러면 저는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가 뭐지? 처음에 사무용 의자를 검색을 했어요. 사무용 의자를 검색을 해서 상품이 나왔어요. 상품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뭐 졸편안이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간단히 얘기해서 졸편안 사무용 의자가 나왔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세 페이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세 페이지에서 또 상품명이 졸편안을 또 검색을 할 거고요. 검색을 했을 때 저 사람이 한 번 쓴 게 아니라 꾸준히 한 달 동안 써서 포스팅을 했네. 그러면 이 상품은 뭐 믿을만 하겠다. 네, 바로 그런 게 저는 브랜드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브랜딩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경쟁이 치열해서 그만큼 어렵거든요. 근데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그저 그런 상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차별화된 상품을 좀 소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셀러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차별화된 상품을 소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소싱 플랫폼은 다양하게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플랫폼이든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나만의 기준, 내 사무용 의자는 뭔가 좀 달라, 차별화돼 있어. 그런 상품을 소싱한 다음에 그 상품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상품으로 노출을 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마케팅의 단계를 상품 소싱,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그 다음에 노출, 마케팅 이 3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단계가 딱 맞으면 브랜드가 저절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소비자 만족도예요. 고객이 써보고 나서 직접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만족을 해서 스스로 고객이 바이럴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상품 소싱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의 지금 그 경력상 상품 소싱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리면 아마존에서 사무용 의자를 검색해서 잘 나가는 상품 한번 보시고 그 상품과 비슷한 거를 중국에서 또 찾으셔도 되고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상품 소싱에 먼저 힘을 쓰시고 차별화된 대신에 상품 소싱할 때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차별화된 상품을 상세 페이지를 차별화되게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노출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 컨텐츠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컨텐츠 노출은 체험단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